서핑 영상 세 번째 리뷰 시간이 왔는데 오늘의 주제는 노즈 라이딩입니다. 벤 홀스타인의 영상을 주로 지금 롱보드 쪽을 기준으로 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노즈 라이딩, 서핑을 하면서 이제 중급 이상으로 넘어가다 보면 크로스워킹이라든지 아니면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보드의 앞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하다 보면은 노즈가 코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내 발이 노즈 가까이 다가가는 상황이 나오는데, 자, 그 정도 수준이라면 노즈 라이딩 훈련을 해서 행파이브나 행텐에 도전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노즈 라이딩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중급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이 컨텐츠는 그 영상에 있는 벤 콘스타인의 영상에 있는 아, 자막을 자막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소리니까 자막을 받아서 그 자막을 AI 챗GPT로 분석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 링크를 달아줄 거니까 어, 이렇게 한번 보고 영상을 본다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어, 콘텐츠 역시도 PDF 파일 같은 걸로 저장을 해서 놓아두면 훨씬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장비, 파도에서의 포지션, 중요한 두 가지 위치, 실전 서핑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장비가 어떤 롱보드, 롱보드도 노즈 라이딩에 특화가 되어 있다. 초급, 중급, 고급에 따라서 노즈 라이딩을 시도할 때 좀 다르다. 그리고 롱보드뿐만 아니라 핀도 역시 그 중요하다. 장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도에서의 포지션 분석,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린다. 자, 위치. 파도의 위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속도에서 어떤 모멘텀에서 내가 그 크로스워킹을 해서 음, 노즈 쪽으로 다가가야 될지. 만약에 테일이 물에 잠겨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노즈 쪽으로 다가간다면 당연히 아, 노즈 다이빙이 일어나겠죠. 그런 어떤 아, 파도의 위치도 중요한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몸의 위치, 스탠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파도하고 나와의 각도가 어떻게 돼 있어야 이 테일이 물에 잠기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두 가지. 파도 위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두 가지. 나중에 보고. 실전 서핑 장면에서 자세와 기술 집중력을 살펴본다. 간단한 소개. 지금 이 사람은 벤 콘스타인입니다. 벤 콘스타인. 롱보드를 사랑하는 서퍼, 선수, 코치. 그 다음에 서핑. 로즈 라이딩에 적합한 롱보드. 진짜 중요한 건 테일이다. 왜 테일이냐면 아마도 테일이 물속에 얼마큼 잘 잠기느냐에 따라서 편하게 노드 다이빙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노드 라이딩 핵심 부분이 앞 노즈에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진짜 마법은 테일 뒷부분에서 시작해요. 진짜 마법은 테일 뒷부분. 그러니까 테일 뒷부분에 그 물이 잠기도록 하는 그 퍼포먼스가 핵심이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가 오랫동안 노주에 머물러 있어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 롱보드 챔피언십에서 보면 진짜 그 프로 서퍼들은 테일을 완전히 물속에 잠겨 놓고, 어, 상당한 그 길이 또는 시간 동안 노즈 행텐이나 행파이브를 유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일이 중요하다.
테일이 어떻게 작용할까? 자, 보드를 파도에 고정시켜주는 건 바로 테일이다. 그러니까 파도에 고정시켜줄 수 있는 포지셔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각도가 너무 벌어져 있으면, 파도의 수평하고 각도가 너무 벌어져 있으면 테일이 일부만 잠겨요. 꼬투리만. 그러면 효과 없습니다. 완전히 그 파도하고 거의 수평이 되면서 벗어나면 진짜 그 보드의 중간 부분까지도 물이 차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진짜 그 노즈 끝에서 횡텐을 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도 보드가 버텨준다. 그러면서 보드는 앞으로 나갑니다. 보드 앞쪽에 뜨는 힘을 만들려면 테일이 파도 속으로 눌려야 하거든요. 마치 시소처럼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노즈 다이빙의 핵심은 바로 이거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노즈 다이빙을 훈련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테일에 충분한 로커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로커라는 거는 수푼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살짝 휘어진 걸 락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물이 그냥 이렇게, 아, 뜰 수 있는, 압력을 줄 수 있는, 물이 이렇게 그 휘어진 부분에 채워질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냥 밋밋하다, 그러면 그냥 물도 미끄러져 나갈 거고, 물이 씻겨 빠져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뒤가 들려 있으면 보드 뒤를 눌러서 앞쪽을 띄우는 균형을 만들 수 있죠. 라고 하네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균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앞으로 갈수록. 실제 이게 그 서핑을 하다 보면, 음, 패들보드 서핑도 마찬가지고, 그 속도를 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업앤다운을 하고 터닝을 하다 보면은 느낌이 뭐냐면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동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앞으로 가보면 의외로 보드가 되게 안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갈 때 이미 테일 부분은 물에 잠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가도 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네? 보드가 왜 안 움직이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그걸 조금 변형하면 로드 라이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전하는 거죠. 테일 쪽이 넓은 보드를 선호해요. 테일 쪽이 넓은 보드가 좋다. 그러면 노즈 다이빙이라네. 노즈 라이딩을 할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뒤쪽을 눌러주기 때문에 밸런스를 준다. 아, 안정감을 더해주고 파도가 누를 수 있는 면적도 넓어져서 테일이 넓고 락커도 좀 잘 발달되어 있는 보드다. 그러면 훨씬 좋다. 초보, 초보라는 얘기는 서핑 초보가 아니라 롱보드 중급 수준의 초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즈 다이빙을 막 시도할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도를 타면서 퍼포먼스가 이제 가능한 최소 보드 컨트롤이 되고 그다음에 업앤다운, 카빙, 닐턴 등의 어떤 걸 병행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노즈 라이딩은 아, 이제 마무리 단계, 마무리 키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노즈 디자인, 이제 앞부분 노즈, 로커가 있으면 좋대. 역시 러커라는 거는 휘어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노즈 다이빙 앞으로 꼬꾸라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 로커가 있으면. 왜냐하면 로커가 살짝 있으면 조금 더 있으면은 이 로커가 물에 잠기는 타이밍이 아 진짜 0점 몇 초라도 0점 뭐 5초, 0.3초라도 있으면 내가 그 상황에서 포지셔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아주 서핑은 순간 스포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드 전체에 로프가 많은 것 굳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플랫한 보드가 속도를 더 잘 내죠. 하지만 노드 쪽에 살짝 들어간 곡선은 안정적인 라이드의 필수입니다.
어, 플랫한 게 속도가 잘 난다. 그건 또, 이거는 살짝 포인트로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라서. 플랫한 게, 왜냐면 미끄러짐 정도가 나으니까 그런가? 아, 일단 요거는, 그렇답니다. 플랫한 보드가 속도가 더 잘 나고, 하지만 노즈 쪽에 살짝 들어간 곡선은 안정적인 라이딩에 필수입니다. 서핑, 노즈, 라이딩 완전 정복, 정기 선택과 세팅. 자, 이제 두 번째, 음, 보드 모양 스타일 이야기 이제 먼저 여러분이 목표가 무엇인지 정하세요. 노즈 라이딩을 배우고 싶은 초보자 또는 자신감을 쌓고 싶은 분들이라면 더 반대하고 안정적인 보드였고, 초보자에게는 안정적인 보드가 필요하다. 반대한 건 잘 모르겠고, 안정적인 보드, 초보자에게는 보드가 좀 넓어서. 뭐 실제로 그 보드 위에 막 섰을 때 구력이 나를 받쳐줄 정도? 그러면 뭐 쉽게 노즈 라이딩을 연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반면에 기술적으로 더 정교하고 깊은 노즈 다이빙 원하는 분들은 좀 더 스페셜한 보드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고급 수준에서는 약간 그 폭이 좁은 보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저 프렌들리 보드는 뭐냐? 입문 중급용은 노코가 비교적 강한 보드다. 직접 여러분 테스트하고 제작까지 참여하면 모르겠는데요. 거의 모든 조건을 들어오는 발견은 실전형 보드예요. 음, 유저 프렌들리 보드가 있다. 하여튼 노코가 강한 보드가 좋다. 초보한테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잡는 보드가 좋다. 그 테일 쪽이 넓은 보드가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깨 쪽 세션에서도 노즈 다이빙 없이 잘 붙는다. 테일과 노즈에 들어간 리프트 덕분에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고 밸런스가 좋다. 음, 넓은 보드 때 보드 폭 때문에 앞으로 걸어가도 편하고 노즈 위에서 섰을 때 안정적이다. 넓은 평평한 노즈 면적은 초보자 초보자 쉽게 발을 얹을 수 있는 부담이 적다. 혹시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편한 보드를 초반에 써라 이거네요. 그 롱보드를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어떤 보드가 노즈 다이빙에 적합할지도 이렇게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연습용 보드, 초보자용 보드로 노즈 다이빙 할 수 있다 없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부력 때문에 테일이 안 잠깁니다. 안 잠기면 어, 그냥 노즈 다이빙이 일어나겠죠. 노즈에 올라가서 오래 버티는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감각을 기르고 자신감을 쌓기 딱 좋다. 어, 그러네요. 이런 보드는 안전한 파도가 아니더라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연습용 보드를 확보를 하는 것도 좋다. 노즈 다이빙 훈련을 해서 진짜로 큰 보드를 활용해서 연습용으로 쓰는 것. 그리고 나서 거기서 훈련을 하고 나만의 어떤 롱보드를 구입을 해서 이제는 퍼포먼스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연습용 롱보드는 어떤 것일까? 이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보수용 보드는 왜 다를까요? 좀 더 고급 기술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다른 선택지도 있다. 플랫한 보드나 폭이 좁은 보드를 선택하면 파도의 포켓에 더 깊이 진입해서 로딩된 보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포켓 진입이 쉬워서 테크니컬한 움직임이 가능하다. 아, 얇은 노즈와 레일 덕분에 섬세하게 파도를 타는 느낌이 있다. 한 번 들어가면 잠긴 느낌이 듭니다. 아, 그 롱보드 챔피언십을 보면 보드는 긴데 폭은 좁은 그런 보드를 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페셔널한 그 로고가
하는 그런 보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초보자는 중급자에게 어렵고 좌절하기 쉬운 보드다. 객색선이나 파도가 완벽하지 않으면 지도를 타기 어렵다. 어, 자,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로즈 다이빙 훈련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너무 그 고급 퍼포먼스 계열의 보드로 훈련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어, 좌절하면 이제 못해 이렇게 되니까. 어, 자, 처음부터 마무리 좋은 초중급은 여유 있는 보드를 타라. 음, 그게 무슨 얘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서핑 노즈 라이딩 제대로 배우고 롱보드 핀 완전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보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핀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핀은 어떤 게 중요한가? 핀. 핀의 높이, 위치, 모양의 위치에 따라 완전 달라진다. 초보자는 안정감이 핵심이다. 넓은 보드폭, 광한 높고, 그리고 큰 핀 사이즈. 이 세 가지 조합은 안정된 노즈 라이딩에 위한 최고의 조합. 큰 핀 사이즈. 왜 큰 핀 사이즈가 필요한가? 핀의 역할은 일단은 직진성을 주고, 밸런스를 유지시켜주고, 보드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핀이 없다 그러면은 보드가 막 흔들려요. 앞으로, 좌우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밸런스가 안 나오겠죠. 근데 노즈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보드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핀이 크면 클수록 앙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안정을 가속화한다. 그 무게감을 주는 거는 테일 위에 있는 물의 무게가, 그 다음에 보드의 밸런스, 균형감과 직신성을 유지해 주는 거는 핀이다. 싱글 핀이 답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은 좀 아니면 요트를 타거나 하는 사람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항력이라고 하는데, 아, 그, 핀이 가지고 있는 수면 저항력이 있어요. 저항력뿐만 아니라 속도까지 내줍니다. 그러니까 핀이 작으면 그 역할이 점점 없어져서 몸의 밸런스로 그걸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몸의 밸런스를 당연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몸의 밸런스 플러스 핀이 그 역할을 도와주면 훨씬 도움이 된다. 스러스터, 핀이 세 개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잡아주진 않을 겁니다. 직진성은 있는데, 고정 역할은, 앙카 역할은 좀 약하다. 전통적인 싱글핀이 가장 좋다. 통상적으로 싱글핀을 사용하게 된다. 자, 핀의 크기와 형태, 핀 높이가 9인치 이상 추천. 9인치는 얼마인가요? 하여튼 9인치 이상, 핀 높이는 9인치 이상은 돼야 된다. 아, 결국에는 이 핀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보드 컨트롤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보드 컨트롤이 안 되면서 이 노즈 다이빙 연습을 하다 보면은 다칠 확률도 높다라는 점을,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노즈 다이빙을 하기 전에 일단 롱보드를 탔을 때, 아,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 크로스 워킹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 그다음에 보드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에서 노즈 라이딩을 이제 연습을 해야지. 초보부터 시작해서 나는 노즈 라이딩 하고 싶어서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크고 보드 역시도 딱딱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로스 워킹 정도 보드 컨트롤
카빙 터닝, 닐 터닝 등의 어떤 기술이 들어간 다음에 노즈 다이빙 단계로 가는 게 안전적으로 사고율을 더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핀 종류, 피벗핀. 피벗핀이라는 거는 방향을 돌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거의 수직에 가깝고 넓은 폭을 유지하는 디자인. 노즈 라이딩에 최적화된 거라고 하네요. 보드가 물 위에 붙어 있게 해준다. 승턴이나 카빙은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아, 압력을 너무 강하게 주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노즈 다이빙만 하다가 이제 어떤 카빙이나 터닝을 같이 병행해서 할 경우에는 핀을 조금씩 조금씩 그좀 거기에 맞게 조금 바꿔 나가야 되겠네요. 레이크 모양. 이거 역시 하이브리드 핀까지. 핀의 어떤 종류를 좀 볼 줄 아는 식견이 필요하겠네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이브리드 핀을 추천을 한다는데, 앞과 뒤에 조합, 두 개가 조합이 된 형태다. 네, 얘를 추천한다. 이해가 되는. 벤 곤스타인이 이런 핀 제작까지도 참여를 해서, 아, 만드네요. 어떤 하이브리드 핀, 하이브리드 핀, 올라운드형으로 표준급 넓은 보드, 강한 로퍼, 피버 스타일의 싱글핀 9인치 이상을 사용해라. 보드와 핀에 대한 얘기. 고급 테크니컬 서퍼는 이제 이건 뭐 이제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그 수준으로 가는 거니까 핀도 바꾸고 보드도 바꾸고 자기에 맞는 보드를 찾아가는 거겠죠. 핀 선택 하나만으로도 노드 라이딩의 안전성을 죽일 수 있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진다. 핀을 여러 개를 사용해서 그 느낌을 알아봐라. 예민하네요. 예민해. 자, 이제 실제 노즈 다이빙 포지션. 핀서택과 파도 위에서의 포지션이, 음, 하이브리드의 핀의 매력, 휘어진 부분도 있고, 넓은 베이스도 가지고, 스톤도 잘 되고, 노즈 다이빙은 본인이 디자인한 핀이라고 열심히 칭찬을 하네요. 어쨌든, 하이브리드 핀 좋다. R 모델, 10인치짜리.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고서 영상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네요. 솔직히 그 영상을 봐도 우리가 보통 남이 만들어준 영상을 보면 이해도가 뭐 자기는 나는 그 영상을 봤으니까 잘 알겠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 영상이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의 50% 이하도 캐치를 못한다. 그냥 주마간산 또는 그냥 그런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그 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50% 이하가 뭐 예를 들어서 한 70%만 20%만 끌어올려도 얻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로 이렇게 그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분석한 내용을 좀 보고 다시
영상을 보면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점.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위치, 어디서 노즈 라이딩을 해야 하는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느낌이, 왜냐면 이 서핑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아, 의도적인 어떤 게 있어야 됩니다. 엔트리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내가 앞으로 걸어가도 보드가 좀 밸런스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가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치라니까 조금 더 피크업 웨이브 상단에서 로즈라. 깨지는 것보다 앞쪽 숄더 쪽에서 보드 속도를 유지하면서 로즈로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깨지는 부분에서는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느낌상 맞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앞부분에 좀 안정적인 부분. 하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유지가 되면서 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 돌도 쪽에서 하는데 아, 만약에 너무 밑쪽에 내려가서 하면은 음, 넘어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파도의 면에 치여버리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변화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너무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거는 퍼포먼스 할 때는 항상 그 중심점이 우위 쪽에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터닝이 중요하다. 사이드 라이닝을 빨리 치는 게 중요하고 또 속도도 중요하다. 속도가 나면 거기에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수 있고 퍼포먼스 중에서 이제 시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 또 노즈 라이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파도 상단의 3분의 1 지점. 약간 위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각도를 진짜로 미세하게 줘서 그 보드 위에 테일 부분 쪽에 테일은 완전히 물에 잠기고 그 보드 중간까지도 물이 차오를 수 있는 정도. 피크 바로 앞 깊숙한 위치에서 노즈 라이딩은 고급자들이 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행텐과 온몸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노즈 라이딩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자들은 힘 있는 파도, 깨지는 부분까지 깊숙이 보드를 집어넣고 한다. 뭐 이런 정도겠네요. 음, 따로 초반부터 이렇게 힘 있는 파도로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 고급자의 기술이다. 초중급에는 피크 앞 웨이브 상단. 고급자는 피크 안쪽 깊은 위치. 숄더 상단의 3분의 1 초급 중급. 브레이크 아래에 고급자. 음, 중요한 요약입니다. 항상 파도의 모양을 먼저 초보자는 숄더에서 웨이브 상단을 공략하는 게 좋고, 자신 점퍼도 안쪽 깊이 진입해서 긴 노즈라이딩을 도전해 본다. 아,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엔트리를 꼭 해야 된다. 연습을 할 때. 빨리 움직이되 리엔트리. 백을 해서 해야 기술이 발전하지. 그냥 노드라이빙 하고 거기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거는 기술의 완성이 아니라.
그 컨트롤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항상 예를 들어서 5초 하고 무너지는 것보다는 2초 하고 백 하는 게 더 낫다. 백을 잘 해야 된다. 이제 발 포지션, 그 포지션인 것이 전투. 피크 아래로 진입. 그래요. 그럼 뭐 어디가 로드 라이딩을 하기 좋다. 이거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일단 성공을 해봐야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아, 모두가 수평으로 움직여. 피크 아래에서부터 타면 그렇죠. 힘이 있어서 노즈가 들리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면서 파도의 각도, 속도가 있어야 파도의 각도에 맞춰서 갈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없으면 그냥 파도에 묻혀버리니까 빨리 속도를 내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노즈가 부양이 되면 노즈를 눌러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즈를 눌러주기 위해서 내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만약에 노즈가 그대로 평평하게 유지되는데 내 몸이 노즈 앞으로 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노즈 다이빙이 일어나는 건데 퍼포먼스를 잘 해서 지금 노즈가 막 뜨는 상황이에요. 위로. 파도에 묻혀서, 테일 파도에 묻혀서. 그때 나는 노즈를 눌러줘야 한다. 내가 발로. 그게 노즈 라이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고의 전환을 좀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 뒤쪽에서 낮게 탈 수 있고 그 앞쪽에서 웨이브 상단을 높게 타야 한다. 아, 네. 높낮이 조절. 파- 파도의 변화에 맞춰 높이를 실시간 조절.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노즈 다이빙을 할지 내가 컨트롤한다. 일단은 레일 안 예를 들어서 스트링어라는 게 보드의 그 중간 선을 얘기하는 건데 스트링어에서 크로스워킹이나 로드 라이딩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좋지는 않다. 왜냐하면 아, 밸런스가 무너질 확률이 높다. 가능하면 스트링어의 안쪽,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론트냐 백이냐에 따라서 이제 스트링어의 안쪽, 파도의 면 쪽으로 레일을 따라서 움직여 주는 게 이제 보드를 눌러준 만큼 물이 그 보드 위에 차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 하지만 너무 누르면 그 또한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스트링어를 따라서는 보드가 크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초보자용이라면 점점 보드 퍼포먼스가 좀 강하다면은 실질적으로 해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효과 없고 레일 쪽으로 붙어야 됩니다. 레일 쪽으로 붙어서 움직여줘야 훨씬 더 그 속도도 나고 왜냐하면 레일에 붙어줘야 이 한쪽에 그 반대쪽 레일이 떠요. 그러면은 마찰력, 물에 대한 마찰력이 줄기 때문에 속도가 더 납니다. 속도를 일단 내야 노즈 라이딩도 가능하다. 왜냐면 속도가 안 나면 파도에 그냥 뒤집힙니다. 그 원리는 뭐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속도다.
역시 속도가 중요하다. 숏보드 역시도 마찬가지일 테고 뭐 어쨌든 속도는 서핑의 핵심이다. 어, 라이딩이 잘하려면 위아래로 확실히 자유롭게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 타이밍 위치 성공. 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죠. 얼마 동안 할 건지, 파도에 따라서 얼만큼 내가 머물러 있고 백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턴, 그러면 말로보다는 실제로 해보고 판단해야 되겠네요. 내일 발의 위치, 스탠스, 노즈 라이딩의 정석. 핵심. 눌러줘야만 물이 차오르고 속도도 날 수 있다. 속도를 위쪽으로 밀어준다. 그래야 내가, 이건 중요하네. 그래야 내가 노즈까지 다가갈 수 있으니까. 보드의 중앙까지 워킹해서 올라간다. 한 번에 올라가자. 돌리고 올리고. 턴하고 워킹.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은 뒤로. 제대로 된 행파이브 자세. 앞발은 거들 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뒷무릎을 살짝 굽혀주면서 뒷무릎에 무게를 실어주라. 뒷발에 무게중심을 둬야 됩니다. 행파이브, 얘가 앞으로 이렇게. 행텐까지 가려면 크리티컬한 정도까지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그만큼 파워가 있어야 된다. 행텐 노즈가 부양력을 받아야 시소처럼 돼야 된다. 완전히 뒤쪽이 물에 잠길 정도가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파도가 어느 정도는 아, 힘있게 올라서야 된다. 실패를 감수하고 시도해보는 연기. 실패를 감수하고 시도해보는 연기. 이렇게 아, 이빨 조정해서 라이딩을 늘려라. 펜스를 넓게 하라. 상황에 따라서는 보드를 올릴 필요도 있다. 쉬운 기술은 아닌 것 같네요. 노즈 라이딩 체크리스트.
안쪽 레일 눌러서 오려진, 보드 중앙까지 워킹, 무게중심은 항상 뒤에, 행파이브 앞발만 복용, 행템 부양력 플스, 뒷발을 조절로 속도 컨트롤. 영상 피드백 받고 싶다면, 이 벤 콘스타인이 코칭하면서 영상까지도 피드백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음, 오케이.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걸 수 있겠네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영상 분석 서비스는 얼마나 하는지. 일단 영상을 좀 찍을 정도로 그 퍼포먼스가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워낙 그 벤콘스타인의 그 영상 콘텐츠가 많으니까 그냥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추천할 만하던데 여기까지 세 번째 유튜브 영상 리뷰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이걸 마무리하고 다시 영상을 시청을 해봐야 되겠네요.